안녕하세요. 아로마호칭입니다. 오늘은 지나가다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있어서 와봤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집 짓기가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전원주택의 종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시공업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많이 판가름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제 이야기를 조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봤을 때 공사가 중단된 거는 1년이 훨씬 넘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많이 부식돼 가지고 굉장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시공사와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분 주택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잠깐 공사가 중단된 그런 처참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 턱가래가 많이 부식돼 있어서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현장이라는 거를. 그리고 저 정도 부식됐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아마 이렇게 방치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터드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골조의 기능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데도 이제 다 부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목조주택의 기본도 모르시는 분들이 시공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 외부에 저런 스터드도 없이 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뭐 브로킹식으로 되놨는데요. 간격도 뭐 16인치 간격보다 훨씬 지금 넓은 그런 간격으로 그냥 브로킹만 되놨고, 더 심각한 거는 저기 위에 게이블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붕, 삼각형 지붕된 데를 이제 게이블이라고 하는데, 게이블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목조 주택의 어떤 기본 원칙을 모르시는 분들이 주택을 시공한 그런 집입니다. 토대도 이렇게 그냥 이제 콘크리트 레벨이 안 맞으니까 토대를 띄운 다음에 밑에는 폼을 채우는 이런 방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죠. 이 타이백 지금 하우스랩 자체가 합판보다도 외부 쉐딩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냥 여기다가 이제 레인 스크린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밑에 합판은 다 노출돼서 금방 부식되겠죠. 타이백 자체도 하도 오래돼 가지고 더 이상 타이백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생김새를 봤을 때 두 집이 똑같은 게 어떤 단지로 개발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매매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두 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OSB 한 팔레트가 그냥 빗물에 노출돼서 완전 다 팅팅 불었네요. 많이 아까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을 공사할 때는 공정별로, 파트별로 이제 공사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파트별로, 공정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해 놓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골조면 골조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골조할 때 꼭 해야 될 것, 또는 골조 공사의 기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은, 공정별로 그걸 다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은 견적서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선택하신 업체에서 전에 지었던 집을 방문을 해보라는 건데요. 제가 꼭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을 그분들이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은 집을 몇몇 채 방문해서 집주인과 얘기도 해보고 싶다고 할 때 흔쾌히 그러라고 한다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본 건축주의 의견과 별개로
나름 열심히 주택 짓는 일을 한다고 자부하는 시공업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뭐 다양한 핑계로 그렇게 만나는 걸 거절하고 의도된 집에만 가보라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떳떳하면 내가 지은 집 어느 건축주분들과 만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뭔가 떳떳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집에만 가봐라, 뭐 아니면 타 건축주분들이 불편해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저희도 많은 분들의 집을 지어봤지만 누가 방문한다 그러면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가지고 집 보여주고 할 테니까 뭐 집 구경하러 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집에 방문하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이 시공사를 선택할 때 있어서 그 시공사와 먼저 집을 지어본 분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큰 신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이 돈이 건축주에서 시공업체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인데요. 공정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금액이 요구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게 뭐 그러니까 이 돈의 이동 과정이죠. 주택이 지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진행된 만큼 건축비 지출이 돼야 되는데, 좀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뭐 어떤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그런 사항을 얘기하면서 무리한 선입금을 요구하는 데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시공비 지출 과정은 공사가 되는 만큼 지급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공사비 지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2층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2층인데요. 라프트건 뭐건 게이블이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2층 플로어 티지가 좀 많이 부식됐을까봐 겁나서 못 들어가겠는데, 그래도 이 티지 자체가 워낙 견고한 면은 있으니까 한번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못자리를 밟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테라스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테라스는 100% 누수가 됩니다. 그나마 저기 물을 빼려고 배관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일단 물 구배가 없어 가지고 물도 이 안쪽으로 고일 것 같고, 이런 테라스는 100% 누수가 생깁니다. 저희가 이런 테라스 한번 했다가 한 3번 뜯어내고 누수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테라스, 이렇게 벽체가 있는 테라스를 하려면 이 안에를 그냥 목욕탕처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취약한 데가 이런 데입니다. 벽과 바닥이 만나는 지점. 이 바닥만 봤을 때는 뭐 FRP 방수나 그런 걸 해주면 견고할 수 있지만, 이런 안쪽 벽과 바닥이 만나는 데, 이런 안쪽 벽과 바닥이 만나는 데서 굉장히 취약하고요. 보시면은 정말 이거는 목조주택이 맞긴 맞죠. 나무로 졌으니까 목조주택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목조주택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그런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든 그런 목조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지붕도 말은 되죠. 근데 이 지붕도 문제가 많은 게, 이렇게 그냥 지붕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인데 저 안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100% 물이 다 새는 구조의 지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왜 이렇게 했지? 게이블을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없거든요. 이 지붕, 이제 삼각형 지붕을 말하는 거죠. 공사가 중단된 지도 꽤 오래된 그런 주택입니다. 뭐 어떻게 해결은 났겠죠.
그러나 아쉽고 불행히도 이제 이런 조언과 과정을 모두 일축하고 예비 건축주로부터 집을 잘 짓느냐 못 짓느냐의 그런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주택 외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원주택이 예쁘냐 안 예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건축주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쁜 집은 잘 지은 집으로 많이 인식을 하시고 안 예쁜 집은 뭐 그냥 주택으로, 안 예쁜 집은 그 주택 그 지은 업체가 실력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많이 인지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전원주택이 예쁘냐 안 예쁘냐에 따라서 그 업체가 집을 잘 짓냐 못 짓냐를 평가를 많이 받고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합리적인 방법과 그런 일련의 과정이 충분히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집 짓는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 시공을 실패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름하우징이었고요. 많이 늦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또 저희 집 짓는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